안녕하세요. 음유사서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소설은 이선영 작가님의 보테로 가족의 사랑약국이라는 국내 장편 소설입니다. 이 보테로라는 말이 사실은 어떠한 단어가 아니라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페르난도 보테로, 콜롬비아 출신의 화가며 인간의 형상을 재미나고 즐겁게 표현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제목이 보테로 가족의 사랑약국일까요? 제 생각에는 약국 사장님께서 보테로의 그림 속 인물과 닮아서가 아닌지 지레 짐작해 봅니다. 자, 그럼 책에 관한 이야기로 다시 넘어와서 여러분들은 사랑의 묘약이라는 게 정말로 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여기 실제로 사랑의 묘약을 파는 한 약국이 있습니다. 사랑을 판다느니 사랑을 완성해 준다느니 알 수 없는 소리만 하는 수상한 약국. 그들이 파는 사랑의 묘약에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이야기인지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 외에 사랑의 다른 치료약은 없다. 여기는 보테로 가족의 사랑약국입니다. 오래된 주택가에 비집고 들어선 약국은 다소 생뚱맞아 보일 수도 있었다. 근처에 흔한 의원조차 없어서 더 그랬다. 사랑약국이라는 상호는 직설적인 편치고는 무난했다. 주택가와 재래시장을 빠져나와 8차선 도로를 건너면 반듯하게 구획된 시가지가 나오는데 줄지어선 고층 아파트 앞 빌딩에는 층층마다 병원과 약국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구옥 주택가에서 시가지로 이어지는 길의 도로명 주소는 무한대로 사랑길이었다. 리모델링을 끝낸 약국은 그런대로 모양을 갖춰가고 있었다. 퇴근해서 약국 유리문 앞을 지나던 효선은 팔을 걷어붙이고 바닥 물청소를 하는 한 여사에게 딱 걸렸다.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 여사는 효선에게 걸레를 던져주며 진열대를 닦으라고 했다. 효선은 걸레를 들고 건성건성 닦는 척했다. 우리가 믿을 거라곤 이거밖에 없어. 한 여사는 비밀 결사대라도 조직하는 듯 비장한 표정이었다. 이게 정말 팔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당연하지. 너만 합세하면 무조건 대박이야. 어디서 오는 자신감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내가 왜? 우리 가정 경제를 위해서지. 우리? 언제부터 우리로 엮인 가족이었다고? 효선의 입에선 헐 하는 탄식이 저절로 튀어나왔다. 네가 딴 상담사 자격증을 10분 활용하자는 거지. 효선은 보건소에서 1년 계약의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취업이 유망하다고 해서 자격증을 땄지만 정규직 전환은 요원한 상태였다. 내담자를 마주할 때마다 자신의 내밀한 상처와 직면하면서 이 직업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곤 했다. 아무튼 약국을 운영하는데 상담사 자격증을 10분 활용한다는 한 여사의 말은 기연감이 연가했다. 한 여사와 티격태격 해봤자 도돌이 표일터. 효선은 설렁설렁 걸레질을 끝내고 한 여사가 사랑연구실이라고 거창하게 명명한 지하실로 직행했다. 지하실은 효선이 땅꼬마일 때부터 아빠의 연구실이었다. 온갖 잡동사니가 쌓여있는 연탄광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레 아빠의 영역이 된 것이다. 옥탑방이 효선의 공간이고 아래층은 한 여사의 거처인 것처럼 효선의 가족은 주거 공간부터 물 위에 뜬 기름처럼 겉돌았다. 아빠와 한 여사를 볼 때마다 효선은 그리스 신화의 아프로디테와 헤파이스토스를 떠올리곤 했다.
미녀와 야수도 이 신화에서 모티브를 따온 동화일지 몰랐다. 순전히 효선의 생각이다. 미녀인 한 여사는 어떤 과정을 통해 야수인 아빠와 맺어진 걸까? 야수는 어떤 묘책으로 미녀를 쟁취한 걸까? 한 여사는 두 사람의 과거를 야로라는 요령부득의 말로 후려치곤 했다. 불온하고 음습해서 음모라도 도사리고 있을 법한 이 단어는 효선의 탄생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지하에 내려오자 스툴의자의 엉덩이를 걸친 아빠의 등이 보였다. 생물교사였다던 아빠는 학교를 관두고 보습학원에서 초중등생 수학과 과학을 가르쳐왔다. 아빠 수입 대부분은 연구비로 들어갔으니 약사인 한 여사가 생활을 꾸려온 셈이었다. 그나마 나이에 밀린 아빠는 몇 년 전에 보습학원에서도 잘렸다. 엎침대 덮친 격으로 한 여사가 다니던 대형 약국에서도 사람을 줄이는 바람에 한 여사도 백수가 된 지 몇 달째다. 한 여사는 약국에 이력서를 넣기도 지겹다면서 약국 개업을 선언했다. 사실 아빠가 몰두해온 연구는 한 여사로부터 오랫동안 홀대를 받아왔다. 허구한 날 돈도 안 되는 그놈의 연구는 쥐뿔. 한 여사가 구시렁대던 레퍼토리 중 하나다. 다행히 연구실은 베일에 쌓여 있거나 철옹성은 아니었다. 아빠의 요새였지만 금단의 영역은 아니었기에 어릴 적 효선은 수시로 지하에 드나들 수 있었다. 어린 효선에게 연구실은 상상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판타지적 공간이었다. 수백 년 된 개구리 눈알과 호랑이 흰 눈썹이 불가사의한 에너지와 합세하여 마법의 세계가 펼쳐질 것만 같았다. 사춘기 문턱에서 한 여사와 갈등이 깊어지면서 연구실은 효선의 관심 바깥으로 밀려났다. 그 뒤로 아빠의 연구는 한 여사의 입에서 야로로 바뀌었다. 한국어도 일본어도 아닌 국적 불명의 단어는 뜬금없었다. 아빠가 몰빵해온 생화학 연구와 야로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 아빠도 알고 있었다. 자신이 일생을 바쳐온 연구가 비열하고 불운한 단어로 후려쳐지고 있다는 것을. 효선은 한 여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야로에 전념하는 아빠에게로 다가갔다. 퇴근한 거냐? 아빠가 몸을 돌렸다. 아빠는 한 여사처럼 효선을 설득하려 들지 않았다. 한 여사 편을 들면 효선이 반발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아빠 저녁이 겨우 즉석밥이란 말이에요? 약국 오픈한다고 저녁도 안 챙기는 모양이네. 놔둬라. 엄마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좀 바쁘겠냐. 근데 너는 좀 피곤해 보인다. 일은 할만한 거냐? 계약직이 다 그렇죠 뭐. 일은 힘들고 페이는 짜고 앞날에 대한 보장도 없고. 그럴 것 같으면 엄마가 제안하는 일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지 그러냐. 효선이 채 반박을 하기도 전에 아빠는 재빨리 대화의 주도권을 쥐었다. 아빠는 효선이 자신의 뒤를 이어 생화학자가 되길 원했다. 삼수까지 했지만 아빠가 원하는 이공계학과에 번번이 떨어졌다. 아빠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효선이 2년제 위생학과나 임상병리학과라도 가길 원했다. 효선은 마지막에 음악으로 진로를 틀었고 아빠의 기대를 무참히 꺾어버렸다. 한 여사도 약학과 출신임을 감안하면 효선은 돌연변이가 분명했다. 아빠와 한 여사에게 난리는 효선 나름의 복수였는지도 몰랐다. 한 여사가 날 꼬시라고 시킨 거죠? 엄마한테 한 여사가 뭐냐? 넌 그 버릇 언제 고칠래?
인상을 구기는 아빠의 눈가에 주름이 깊었고 눈썹엔 흰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다. 어제 오늘 일인가요 뭐. 아빠는 한 여사의 어디가 그렇게 좋았어요? 이뻐서? 또 한 여사란다. 너는 순규가 어디가 그렇게 좋은 거냐? 아빠의 반격이 제법 세다. 아빠 말대로 두뇌 호르몬 작용일 테죠. 도파민, 페니레틸아민, 옥시토신, 엔도르핀의 사랑 호르몬은 음악을 들을 때 나오는 물질과 유사했다. 그래, 다 호르몬 작용일 뿐이야. 너는 도파민 분량이 늘어나는데 순규 그 녀석은 너한테 그게 분비가 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지. 아빠 말대로 오빠가 나한테 뜨겁지 않았다면 우리 집은 왜 그렇게 뺀질나게 드나드는 건데요? 효선도 알고 있다. 순규가 효선의 집을 뺀질나게 드나들긴 했지만 효선을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아빠의 호르몬 강의는 흥미없지만 사랑과 뜨거움의 연관성은 동의하는 바였다. 아빠와 한 여사의 사랑은 어느 지점이었을까? 핵과 미토콘드리아와 리보솜 등의 세포 용어를 가르치던 아빠는 외모로는 별 볼 일 없는 노총각이었을 것이다. 남녀가 스파크를 일으키는데 외모와 나이는 무관할지도 모른다. 그 결과로 효선이 태어났다면 두 사람의 사랑은 증명된 셈인데 야로는 또 뭘까? 한 여사와 아빠의 롱롱 스토리는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였다. 순규에게 고백은 해봤니? 고백을 꼭 말로 해야 하는 건가요? 내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오빠가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도파민이나 페니레틸아민인 거야. 이때 생식 기능을 활성화하는 단백질 분자도 함께 생성돼. 난소에서 난자가 배출되는 배란을 촉진하는 호르몬도 그와 비슷한 물질이거든. 10대 청소년들이 성에 과도하게 관심을 두는 것도 이 호르몬이 왕성한 탓이야. 아빠는 효선의 연애 고민을 듣기 위해서 문순규를 들먹인 게 아니었다. 본론에 도달하기 위해 변죽을 울린 것일 뿐. 이 아빠도 그와 비슷한 작용을 하는 물질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거였잖니. 효선도 알고 있다. 오랫동안 아빠가 연구해왔던 물질을 한 여사가 제품화해서 약국을 개업한다는 것을. 약국 상호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듯이 그 물질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도. 그 물질이 도대체 뭐예요? 성욕 촉진제? 아빠는 천천히 머리를 가로저었다. 키스펩틴. 이게 한 여사가 말하는 야로의 실체인 걸까? 사랑에 관련된 인간의 뇌를 움직이는 물질이었지. 정신적 비아그라라고 해야 할까? 아빠는 메디컬 센터의 후원을 받아 임상실험도 했단다. 연애와 성관계의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자신감을 불어넣는 신약이었다. 성적 두뇌 활동을 자극하는 키스펩틴은 성기능 장애 치료 및 우울증 치료제로도 효용성이 탁월했단다. 근데 왜 그만두신 거예요? 임상실험에 참여한 청년이 짝사랑하는 여자에게 스토커 짓을 해서 고발당하자 나를 걸고 넘어지는 일이 있었잖니. 효선도 생각났다. 아빠가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불려갔던 일을. 그런데 왜 다시 연구를 시작했어요?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 내가 하는 연구가 사람들에게 작은 행복감을 줄 수도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물론 너희 엄마가 나를 설득했지. 어떤 사람이 사랑을 시작했다고 하자. 순규를 좋아하는 너처럼 말이다. 순규가 내가 연구한 이 물질을 먹고 너를 더 사랑하게 될 수도 있지 않겠냐? 단지 육체적으로 원하는 것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너를 사랑한다면 너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일 아니겠니? 아빠의 말에 효선은 살짝 솔깃했다.
승규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면 야로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았다. 아빠 말대로 세상 일에 빠삭한 한 여사의 머리에서 나온 발상이었다. 지금껏 네가 해왔던 일을 하면 되는 거야. 음악으로 사람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일,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 또한 내가 연구해온 물질 자체가 가진 속성이거든. 한 여사 때문에라도 완강하게 거절하려고 아빠의 연구실을 찾은 것이었다. 그런데 어느새 효소는 반 이상 넘어가고 있었다. 아빠의 오동통한 볼에 살구빛이 감돌았다. 아빠도 효선이 반쯤 넘어왔다는 걸 알아차린 모양이었다. 사랑약국. 이화는 온라인 마켓 배너 광고에 올라온 4글자를 확인했다. 유흥업소 마케팅이나 성인용품 판매가 아니냐는 별점 1개짜리 테러에서부터 이혼 직전의 권태기 부부가 늦둥이를 봤다는 별점 5개짜리 후기까지 댓글은 다채로웠다.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해보라는 사장의 말이 맞았다. 아니, 사장의 입을 통해 전해들은 그녀의 말이 다 사실인 셈이었다. 이화는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이환이 어릴 적 읽었던 이야기의 한 토막. 입을 열고 말을 할 때마다 뱀과 개구리와 쥐 등이 튀어나오는 여자와 금은보화와 꽃들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여자가 등장한다. 악한 사람은 더러운 해충이나 징그러운 동물로 벌을 받고, 선한 사람은 값비싼 보물과 향기로운 꽃으로 상을 받는다는 권성징악 이야기. 차량 점검을 하러 온 그녀에게 이화는 그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그때는 몰랐다. 그녀가 사장에게 마음이 있는 줄은. 맞아요. 그 동화 나도 어릴 적에 읽은 것 같네요. 와, 손님도 읽었단 말이에요? 아이들한테 말의 중요성을 가르치려는 의도가 담긴 거겠죠? 이화는 자신이 제법 그럴싸한 코멘트를 날렸다고 생각하며 속으로 으쓱해졌다. 글쎄요, 난 그거 읽으면서 벌이나 상이나 다 성가시고 불편하겠다 그랬는데, 생각해봐요. 입에서 해충이든 금은보화든 그런 게 막 쏟아지면 어떻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제 말이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는 미다스 왕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맞아요. 미다스 왕도 보나마나 결국은 굶어 죽었겠죠 뭐. 그녀도 이완에게 뒤질세라 손뼉을 마주치며 깔깔거렸다. 두 사람은 먼저랄 것도 없이 박장대소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것도 아닌 대화였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은 삘이 통했던 것이다. 물론 이환 혼자만의 느낌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날 두 사람은 통성명을 했다. 그녀는 이환 씨 되게 재밌는 사람이네요 라는 코멘트로 이환을 달뜨게 했다. 사랑약국에 대해 사장에게 들었을 때는 에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누가 사요? 라며 대번에 비웃고 말았지만 사장이 그녀를 거론한 순간 이화는 진위와 상관없이 맹목적으로 신뢰했다. 그녀가 한 말이라면 빨간색과 초록색을 구별 못하는 정록생맹도 정상이라고 우길 판이었다. 그런 그녀가 이환을 길거리 돌멩이 보듯 한다는 게 문제겠지만 이환은 온라인 마켓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 한번 사볼까 하는 생각이 아주 없진 않았다. 배너 광고에서 바로 가기를 클릭했지만 판매로 이어지는 사이트가 아니었다. 배너에 띄운 것은 진짜 광고일 뿐이었다. 연인과의 관계가 삐걱거립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나요? 부부 생활이 건태롭습니까? 획기적인 묘약으로 호르몬의 변화를 느껴보십시오. 당신의 뇌가 움직여 마음에 사랑이 스미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선정적인 문구들은 다분히 심파적이기도 했다. 별점 1개짜리 테러를 한 사람들의 마음이 10분 이해됐다. 전문가와 상담 후 구매를 권장한다는 주의사항이 이완의 눈길을 끌었다. 오프라인 구매가 가능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서 판매처를 확인했다. 서울특별시 연모구 무한대로 사랑 3길 16-2.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예약 버튼을 클릭하고 상담 날짜와 시간을 입력했다. 예약한 날, 헛걸음하는 셈치고 집을 나섰다. 이완은 휴대폰 지도 앱을 열었다. 사랑 약국은 주택가에 있었다. 사랑 3길에 들어서자 맞은편에 있는 고층 아파트와 빌딩이 주택가를 내려다보는 듯 했다. 이화는 무엇인가 단단히 홀린 기분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 쉬는 휴일, 침대에 몸을 딱 붙이고 누워있다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시간이다. 휴일에 사치스러운 게으름을 반납하고 이곳에서 애먼짓을 하고 있다는 후회가 혈관을 타고 흐르는 알코올 기운처럼 이환을 슬슬 덮쳐왔다. 그래, 따지고 보면 그놈의 알코올 탓이다. 사장한테도 자기도 여자를 만나 연애를 해보고 싶다고 말한 것까지는 좋았다. 그 이후가 문제였다. 사장님이야말로 개부럽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는지. 제가 볼 때는요, 정말 짱나거든요. 술기운에 기대어 사장에게 시비를 걸었다. 사장에게 그녀 몰래 만나는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안 탓이었다. 이화는 사장에게 그녀한테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벌을 받고 말 거라고 아무 말 잔치를 했다. 맹세코 의도치 않았다. 사장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소주가 가득 담긴 술잔을 입에 털어넣었다. 애매모호했다. 사장은 늘 그랬다. 특히 그녀에게는 더더욱. 그녀도 사장의 그런 태도를 헷갈려하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사장에게 더 목을 매는지도. 사랑은 늘 그런 거니까. 사장님, 나요.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어요. 이화는 큰 소리로 외쳤다. 누가 들으면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반응을 할 만큼의 객기였다. 사장은 빈잔에 술을 따르며 다른 한 손으로 이환의 어깨를 두어 번 툭툭 쳤다. 청춘 사업 잘해봐라. 사장의 말에 이환은 공연히 부하가 끓었다. 혼자 좋아하니까 문제죠. 젊은 녀석이 패기 있게 대쉬해봐. 아니면 많은 거고. 오늘따라 사장은 말이 많았다. 술기운과 꼬인 심사가 어우러진 이화는 용기가 없다느니 거절당할 게 두렵다느니 하면서 횡설수설했다. 사랑의 묘약 그런 게 있다던데 나도 하나 먹어봤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장이 얼핏 꺼낸 말들은 황당무계했다. 사랑을 판매하는 약국이 있단다. 사장님은 그런 거 다 사기예요. 불법 정력제 사이트 같은 거겠죠. 일순간 술이 확 깨는 말이 사장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녀가 새로 시작한 일이라고 했다. 음악 상담사라고 들었는데 정력제를 판매하는 사업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사장 말이 그녀가 고객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준다고 했다. 아이템 자체가 획기적이어서 은근히 인기가 좋다는 것이다. 아름아름으로 찾아가는 사람도 많고 SNS에서는 꽤 알려져 있다고 했다. 그래요? 어떤 건데요? 일종의 정신적 비아그라 같은 거라나? 육체의 반응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움직여서 상대를 사랑하게 한다나 어쩐다나.
이화는 큐피트 화살이 떠올랐다. 그 화살에 맞으면 처음 보는 사람과 무작정 사랑에 빠진다는 그리스 신화의 주인공. 이화는 휴대폰 지도 앱에서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나지막한 집들이 고만고만한 그곳은 영락없는 주택가였다. 그 순간 이환의 눈에 딱 들어온 약국 간판. 사랑 약국. 정말 있었다. 그 상호의 구미가 당겨 여기까지 찾아왔지만 믿기지 않아 눈을 동그랗게 크게 떴다. 통유리를 통해 들여다 보이는 약국 매장 내부도 여느 약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환은 선뜻 문을 열지 못하고 약국 안을 기웃거렸다. 꽤 널찍한 약국 왼쪽에는 조제실이라는 붉은 글씨가 보였다. 나머지 공간은 매대를 기역자로 설치해서 갖가지 의약품 상자를 진열해 두었다. 저게 바로 마음을 움직인다는 사랑의 묘약인 걸까? 상점 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미세한 입자들이 이환의 몸을 살포시 감싸는 느낌이 들었다. 중앙에는 쿠션감이 좋은 소파와 탁자도 보기 좋게 배치되어 있었다. 신개념의 약국 분위기였다. 정신을 차렸을 때 이환은 조용한 약국에 비음의 음성이 섞인 노랫가락이 들린다는 걸 깨달았다. 귀에 익숙했지만 제목은 모르는 외국 노래 같았다. 음악이 흐르는 약국이라니 생소했지만 흰색 일색인 약국 인테리어와도 어울렸다. 사랑 약국 분위기라면 상담은 음악치료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캐치프라이즈를 하나 써붙여도 될 것 같았다. 이환은 무엇에 홀린 듯 음악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